MBTI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성격 혹은 심리 유형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타인의 성격을 알아보는 일종의 지표인데요. 100% 맞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어라는 일종의 믿음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재미삼아 한 번쯤 체크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든가요? 비슷하셨습니까? 그렇다고 이를 맹신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MBTI를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어떤 계기나 환경에 의해 성향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MBTI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MBTI가 불편하다면 바꾸기 위한 척도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갑자기 MBTI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도 어쩌면 비슷한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MBTI가 100% 정확하지 않듯이 여기에서 설명하는 국가의 성향 역시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해석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성향은 국기인 성조기에 잘 녹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기에 들어있는 별 50개는 미국의 50개 주를 말합니다. 그럼 흰색과 빨간색 줄무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줄무늬는 독립선언 직후인 1777년 미국의 연방국 시스템을 결정할 당시의 연방국가를 뜻합니다. 우리가 주라고 알고 있는 그 국가입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초기에 정착한 버지니아, 매사추세츠 주는 물론 조지아 등 미국 동부 해안가에 있던 13개 주, 즉 13개 국가가 연방국을 이루면서 국기인 성조기에 빨간색과 흰색 줄로 표시됐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만에 있는 국가인 라이베리아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이유로 성조기와 비슷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각기 이해관계가 달랐던 미국의 13개 주는 각각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를 앞세우는 지금의 연방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자유를 강조합니다. 미국의 이런 대외정책 성향을 굳이 또 다른 MBTI로 분류하면 F, 프리덤, 즉 자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유에 민감합니다. 한때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고 자유를 위협하는 국가를 악이라고 규정하며 전쟁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를 꼽으라 하면 역사적으로 중국의 성향은 중화입니다. 중화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오랜 옛날 중원인 화하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 동쪽은 동이, 서쪽은 서융, 남쪽은 남만, 북쪽은 북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중원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랑캐라는 뜻이었는데 천하가 통일된 뒤에는 중국 밖의 지역을 부르는 말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MBTI는 중심의 뜻인 센터의 C라고 분류하겠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이 무척 강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며 중국몽을 내세운 것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1979년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전쟁을 치렀을 정도로 과거엔 육상에서의 팽창과 방어에 주력했지만 지금은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시점은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에 신흥 경제 강국 G2로 올라선 2010년 전후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미중 갈등의 원인도 자유의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조하는 F의 미국과 중화를 강조하는 C의 중국이 맞부딪힌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MBTI는 어떨까요? 모스크바 대공국을 러시아 역사의 시초로 보면 모스크바 대공국을 만들었던 1283년부터가 러시아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예프 루스에서 모스크바로 이동한 류리크 가문이 첫 왕조를 만들었고 1598년 류리크 왕조가 단절된 뒤 20세기까지 존속한 로마노프 왕조가 등장합니다. 로마노프 왕조에 앞서 몽골 지배기를 끝낸 16세기 중후반 이후부터 러시아 군주는 황제라는 칭호의 짜를 사용하면서 주변 지역으로의 팽창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MBTI는 익스펜션의 E, 즉 팽창 혹은 확장입니다. 러시아의 영토가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렀으며 한때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일부를 지배했습니다. 심지어 1814년부터 1817년까지 하와이의 엘리자베스 포트 항구를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국가들을 침공하거나 점령한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평지로 둘러싸여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어 있는 모스크바의 지정학적인 이유가 이 같은 성향을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과 2차 세계대전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유가 산맥과 같은 자연 방어선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 방어선을 찾아 나서다 보니 팽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유럽 각국들도
과거엔 크고 작은 비슷한 충돌을 겪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러시아의 MBTI는 자연 방어선을 강조하는 지정학적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났을 수 있다는 추측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에도 자유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다만 권위주의 국가의 경우 통치자의 성향이 국가의 성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오래된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동 국가의 MBTI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의 I입니다. 이슬람의 뜻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무슬림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아 이슬람과 순니 이슬람이 다르고 또 같은 종파 사이에서도 목표나 지향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아파도 이란의 12이만파, 시리아의 알라위파, 예멘 후티 반군의 자이드파처럼 각기 다릅니다. 순니파도 이슬람 국가 IS나 알카에다처럼 성향이 다른 집단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MBTI는 공격, 즉 어택의 A로 규정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격 신화에 빠진 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성향을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MBTI를 맹신하면 자칫 개인을 한마디로 규정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전쟁이나 평화가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됐다고 말해왔던 것처럼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처럼 국가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때문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면 일본엔 왜 기독교가 광범위하게 전파되지 않았는지, 왜 영국과 소련, 미국 등 강대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MBTI를 일종의 정체성으로 보면 사람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그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은 쉽게 바뀌지 않는 정체성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체성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지닌 제도뿐만 아니라 일종의 문화인 고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구성주의라는 국제 정치 이론도 생겨났습니다. 국가의 행동 이면에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고유의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은 특정 상황이나 계기로 인해 이러한 것들을 과감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졌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문에 위에 열거한 국가들을 비롯해 사람이 지배하는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성향을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옛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유럽 국가들이 지금은 다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도 사람과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